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2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학기별로 1학기 중간고사가 있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서원고, 세강고, 중앙여고, 청주고, 수학, 영어,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흥덕고등학교와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 중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수학달인 이재호 원장님,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인 송프로 선생님을 모시고 사이다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달 원장님, 송프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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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오늘은 드레스 코드가 전부 다 저기 가다마이. 네, 사이다 스쿨은 한글을 사랑합니다. 때때로 이럴 때는 이게 뭐 정장도 아니고 그냥 가다마이셨죠, 그렇죠? 예. 자, 먼저 지난주 영상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데요. 댓글 리뷰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리아님, 각 학교별로 분석해서 영상 준비해 주시는 세 분 원장님의 노고와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주말 전에 이 영상 보시고 청주고 학생들, 중앙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꿀팁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유리아님은 뭐 늘 댓글을 써주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저희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돌발 퀴즈요? 저기 빈칸을 채워주세요. 네, 빈칸 추론이에요? 유리아님은 네. 늘 저희에게 네. 땡땡한 분이시죠. 땡땡한. 좋은 분이시죠? 그렇죠. 좋은 분이시죠. 예. 정답은 없어요. 예, 정답은 없죠. 예. 정답 없는 빈칸 추론 돌발 퀴즈였는데. 유리아님은 늘 저희에게 유리한 분이시죠. 근데 좀 전에 땡땡 이래가지고 두 글자인 줄 알았잖아요. 네, 땡땡. 땡땡땡. 땡땡한 분이시죠. 땡땡한. 땡땡한 유리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네. 유리한 분이시죠. 그러네. 유리한님 닉네임처럼 우리 유리한님은 저희 사이다 스쿨의 유리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름드리 나무님, 유익하고 알찬 강의입니다. 청고 다니는 아들내미가 얘기하는 거랑 출제 경향이 같은 것 같습니다. 청주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아름드리 나무님의 자제분이 청주고등학교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들내미가 얘기하는 거랑 출제 경향이 같은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1학년은 아니고 이제 2학년 또는 뭐 3학년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청주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사이다 스쿨은 이제 기본적인 로컬 지역 채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고뿐만이 아니라 오늘 진행되는 뭐 흥덕고, 청주외고, 나아가서는 청주 지역에 있는 전 학교를 전부 다 이렇게 다룰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최근에 자제분들이나 또는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학교 또는 자제분들의 학교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다룰 테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만약에 이제 다뤄보지 못한 학교들은 그렇죠. 기말 때 한번 해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기말 때. 예. 근데 또 청주고등학교가 이번에도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수학이요. 네. 유념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청주고등학교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학교라고 우리 송프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하지만 시험은 쉬웠다. 그 다음 댓글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동성님. 마동성님. 네. 자, 그 다음에 마동성님. 이분은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뭐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든가. 저기 이분은 길가메스 마동성님은 아니에요. 예. 마동성님께서 청주고 대놓고 까는 성프로님. 흐흐. 근데 이분이 뭐 이 정도시면은 다음에 길거리에서 뵈면 성프로 한 대 깔 것 같은데? 잠깐 좀 보시죠. Excuse me 하고 그냥 빵 이렇게. 아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청구는 이제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설마 제가 그런 학교를 대놓고 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언어가 어눌하다 보니까 네. 제가 평상시에 말도 잘 더듬잖아요. 네. 그래서 뉘앙스를 좀 잘못 전달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도는 없었고 덕분에 그런 덕분에 또 재미가 또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송프로님 저희들에게 항상
신 스틸러. 네. 그렇죠? 우리 사이다 스쿨의 신 스틸러.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마동성님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청주호를 대놓고 까는 송프로 선생님 아니십니다. 길거리 가시다가 뵙더라도 까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송프로. 네, 제가 또 청구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아, 그렇죠. 예, 청주의 가장 핵심적인 학교라서. 예전에 그 청주고 근처에서도 왜 학원 예, 강의하고 청구 그러셨죠? 앞에서 예전에 최고 학원이라고. 최고 학원. 예, 그 당시에는 최고의 단과 학원이었는데. 아, 그래서 이름이 최고 학원이었구나. 예, 막단과라고 옛날에 네. 그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 다녔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청구 학사반에도 네. 자모에서 저기 초빙을 해주셔서. 그렇죠. 거기 왜 청구 학사반 수업도 나가시고. 네, 수업도 나갔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송프로 선생님은 청주고등학교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신 분인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선약수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이런 뜻인데요. 고쟁이 수학교재 기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 원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고쟁이라는 말이 좀 표현 자체가 네. 조금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네. 좀 그런데 고득점 쟁취를 이루자 이런 뜻으로 네. 그런 뜻이 나온, 있어요. 네. 고득점을 쟁취하자. 네. 그런 직접 본사에 알아보신 네, 건가요? 알아봤어요. 아, 예. 역시 팩트를 중시하시는 네. 고쟁이, 고득점을 쟁취하자. 네. 고득점을 쟁취하는. 네. 아마 우리 수달 원장님이 이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 근처에 있는 서점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고쟁이 수학교재 매출이 올라가는지 이러다가 또 스폰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 여튼 사이다 아직 안 들어. 네. 이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초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왜냐면 이 오초님이 네. 중앙요거 좀 다뤄주세요라고 직접 그 전에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앙요거 이렇게 다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요거 영상이 나간 다음에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를 보고 오해했네요. 왜요? 아니 저희 영상 5초만 보실까봐. 오초님. 네, 5초가 네. 그 5초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길 가다 맞을 것 같은데. 예, 오초님은 5초만 구독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다행히 마스크 쓰고 있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라지오님. 닉네임이 세라지오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주 화려한 닉네임인데요. 중앙여고 학생들에게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지역 로컬 채널 컨셉 좋아요. 응원합니다 하고 땡땡 하트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네. 요 세라지오님이 중앙여고 학생일 수도 있고 학부모일 수도 있고 그럴 네. 것 같은데요. 지역 로컬 채널 컨셉이 좋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희가 예. 그래서 이름이 네. 사이다 스쿨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전국 단위의 그죠? 그런 채널들이 뭐 줄을 이루잖아요. 네. 근데 청주에서는 청주 이슈를 다루는 그런 채널은 저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주의 입시에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주 입시의 청량제. 네. 그러니까 사이다 스쿨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논리를 좀 피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무논리지만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네, 청주 입시의 청량제. 청량제. 네.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 리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별 중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사이다 토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수학영어 내신 출제 경향 및 대비법을 알아볼 텐데요. 자, 수달 원장님께서 수학 청주외고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청주 외고도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가 지난 21년도 대비로 했을 때 네. 다항식부터 2차 함수. 네. 그러니까 그 앞에 했던 학교들하고 거의 단원이 똑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그 뒤에 2차 함수 뒤에 한 단원이 더 추가돼서 네. 고차방정식까지 출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단원이 한 단원 늘었다는 거 보점하고 단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학습 부담은 좀 더 양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출제 문제 수는 18문제 앞에 학교들하고 18문제네요, 네. 수학은. 네. 근데 이제 객관식이 13개, 네.
주관식이 5개. 주관식 비중이 한 문제 정도 더 네, 많네요. 다른 그렇죠? 학교보다. 두 문제나 네. 한 문제 정도.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뭐 출제 범위하고 그다음에 뭐 내용은 교과서하고 프린트 학교 교과서. 자체 프린트. 네네. 그래서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가 고르게 나왔어요. 대 문제 자체가 한 어디 문제 이렇게 딱 두 문제. 편중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러다 편식하지 보니까 않고. 네. 기본 개념 원리라든가 그 성질 같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면 네.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 네. 네. 뭐 외고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단원이라든가 그 개념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네. 여기는 다른 학교보다 조금 작년도에는 작았어요. 한 7개 정도, 네. 7문제 정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좀 편리하게, 평이하게. 보편적으로 좀 쉽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꼭 올해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항상 수학은 쉽게 어렵게 요 판단이 지금 여기 작년 외고처럼 어떤 특정 단원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조금 내용이 편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학교마다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단원에 이제 집중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좀 어렵게 출제한다는 말씀이니까 네. 네, 그러고 단원이 또 올해 한 단원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작년에는 청조외고는 18문제가 다 이렇게 평이하게 나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7문제 정도가 2개 이상의 단원이고 네. 그 중에 특히 그 2문제 정도가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 출제된 부분이 흔히 말하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네,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두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18문제 중에서 2개 단원을 믹스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문제 정도는 더 어려웠다. 네. 그러면 청주외고에서 어쨌든 1학년 때는 이제 공통교과니까 네. 그러면 청주외고에 이제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네. 학생들이 전체 다 이제 수강자가 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나누니까 네. 상위 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이런 뭐 어려운 그런 킬러 그렇죠. 문항에 대한 대비가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미스테이크를 좀 줄여야 돼요. 실수를 안 그렇죠. 해야죠. 실수를 안 네. 해야 되니까 이 점을 청주외고 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송 원장님 이 자료를 잘 보시는 하나 드릴까요? 자료. 아니 뭐 자료를 아, 됐어요. 아니, 봐도 몰라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송 프로가 이걸 왜 이렇게 뚫어져라.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고 부르는 거였네. 아니, 궁금하긴 한데, 네. 이제 자료까지는 안 봐도 됩니다. 아, 그냥 봐도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그 수달 원장님 2차 함수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이제 학생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학생 중에 이름이 방울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방울이. 네. 그래서 야, 너 이름 특이하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엄마 아빠는 이름이 더 특이해요. 네, 뭐예요? 그래? 예, 결혼식장에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아빠가 이제 얘가 방씨니까 네. 아빠가 이제 방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방정식이에요. 그러는 아, 진짜요? 방정식.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정식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빠만으로는 그렇게 웃기지는 않은데. 그렇죠. 근데 엄마 이름이 특이했다. 네. 엄마 이름이 이함수. 그래서 어, 주례하시는 분이 어, 신랑 방정식 군과 신부 이함수 양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돼서 수학적인 어떤 신혼생활을 뭐 이런 부분을 주례사를 했다 그래서 이참수 하니까 또 우리 이함수 이 부분 기억이 나고요. 꿀팁인데요. 왜냐면 방정식하고 네. 함수는 아주 밀접한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천생연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니, 딸 이름을 우리라고 짓기보다는 유리라고 짓는 뻔했어요. 방유리, 네, 유리수. 유리수. 지금 그 부분이 좀 무리수인데. 어쨌든 혹시 이 영상을 우리 방울이 학생, 지금은 학생이 아니죠. 지금은 뭐 20여 년 지났으니까 뭐 40이 넘었을 텐데 또는 우리 방정식 학부모님, 이함수 학부모님 뭐 지난 부분이고 재밌는 부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성프라 선생님, 청조외고 영어, 그다음 출제 경향, 대비법. 특히 우리 청조외고는 네. 영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고랑은 좀 특이한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외고는 사실은 이제 팬데믹 이전에 네. 진짜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예,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충북에서 외고가 이제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런 경우라서 또 외고의 어떤 나름 또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가오가 있죠. 네, 가오가 있죠. 외고 영어인데. 예, 근데 이제 작년 시험만 놓고 보면 조금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 A, B, C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네. 뭐 A 뿔 정도, 네. 아니 B 뿔 정도, B 뿔 정도? B 뿔 정도.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A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A 마이너스 또는 B 뿔. 네, 근데 이제 B 뿔이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한 이유가 네. 일단 시험 범위 자체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범위가 좀 적었다. 네, 영어는 시험 범위가 많으면 네. 준비 부담 때문에 그렇죠.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시험 범위가 많아지면 이제 공부해야 될 지문의 양이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단어 수도 느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습량이 많아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외고가 이제 교과서 2개가 항상 모든 고등학교가 교과서 2개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그리고 직전 모의고사, 직접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제 그 지문을 활용해서 변형 출제하는 거. 네. 이게 거의 기본 공식이죠. 그리고 이 2가지만 나면 학생들이 시험 준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A-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시험 공부하는 부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도 이제 거의 대동률 소이하게 나올 건데 네. 그 부담 자체는 이제 크진 않지만 시험지 난이도만 놓고 보면 좀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교하고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여기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유형이 조금 독특하다. 네.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방송 우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능 유형의 네.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외고 같은 경우는 외고잖아요. 네. 예, 일반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고 유형의 시험지들이 출제가 됩니다. 외고만의 어떤 그런 유형이 있는 네.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화문 같은 경우 교과서에는 대화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소재랑 관련된 본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학교들은 대화문을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들은 네, 거의 출제하지 않아요. 대화문을 출제하지 네, 않는데. 그러니까 드물죠, 상당히. 네, 네. 근데 외고는 대화문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고만의 어떤 특정 유형이라는 그렇죠. 부분이 되겠네요. 네. 다른 학교는 출제를 안 하는데 네, 네, 네. 외고는 출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빈칸에 이제 대화문 속에서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어봤고요. 그게 그러면은 실용 영어적인 그런 측면이 조금 그렇죠. 포함이 외국인.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따 잠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 여기는 사실 시험보다도 수행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셉니다. 그렇죠. 수행 평가가. 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자체가 네. 뭐 이제 유네스코라든가 네. 뭐 모의 유엔이라든가 모의 유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글로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아리 활동 자체에서도 영어를 활용해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긴 한데 이제 시험 얘기만 놓고 보면 이제 외고 유형이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치하느냐, 네. 불일치하느냐 이제 객관식 선지에 네. 일치 불일치 문제. 내용을 네. 이제 설명을 하고 위 지문과 이제 내용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이런 문제를 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국어로 내요. 선택지를. 네. 여기는 영어로도 출제를 합니다.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는 거네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네. 선택지 자체가. 일치 불일치 문제면 대부분 사실적 사고 유형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한글로 나오는데 국어로 나오는데 외고는 영어로 네.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죠. 이런 그러네요. 문제가 어렵죠. 그리고 작년은 아니고 그 전년도 그때는 이 영어 선택지 때문에 아이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선택지 자체를 네. 상당히 꽈놨거든요. 아.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지문 분석 다 해놓고 지문은 다 분석을 해놓고 문항 보고 선택지 딱 들어갔는데 선택지를 해석을 해도 이해가 안 네.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직역을 해도 네, 네. 그 안에 어떤 그 선택지 뉘앙스를 또 파악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영어 실력이 아주 출중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3년 전. 3년 전. 그리고 팬데믹 전에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인 학교들이 영어 시험 자체가 네. 팬데믹 시기에는 비교적 좀 난이도가 쉽게 나온 학교들이 그래도 그 전보다 많아졌어요. 네. 근데 외고도 이제 조금 작년에 좀 쉬웠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그 어법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 유형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내신 유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그 본문에 지문 속에 이제 그 밑줄을 쳐놓고 그 밑줄 친 단어와 쓰임새가 비슷한 것들을 객관식으로 찾는 거라든가. 네. 심지어 여기는 이제 특징이 작년에는 이제 주관식을 서술형을 안 냈거든요. 네. 안 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객관식으로 영작 문제를 객관식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기억을 할 때는 영작은 주관식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객관식 영작 문제와 주관식 영작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영작 준비를 했던 학생이라면 네. 사실은 이제 비슷할 거예요. 어떻게 나와도? 네, 어떻게 나와도 비슷한데 뭐 대비를 안 했던 친구들은 뭐 당연히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오든 네. 또는 객관식으로 나오든 네, 뭐 준비 안 했으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네. 네, 난이도 차이는 제가 볼 땐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객관식은 사실은 이제 단어 하나의 형태를 막 바꿔서 출제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를 뭐 좀 바꾼다든가 또는 뭐 동사에 뭐 s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런 것들도 막 혼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영작 문제를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할지라도 쉽진 않죠. 그러니까 영작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지만 쉽지는 않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그 인구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인구수를 계산을 해요. 네. 수학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느냐. 인구수 계산하는 부분이 한글로 해석이 됐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인구수를 영어를 계산하는.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 네. 그 이제 인구수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세울 수 그렇죠, 있어요. 계산식을. 근데 그 계산식은 사실 고차원적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우리가 연산만 할 줄 알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문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그렇죠. 지문 내용을 파악을 해야만 사측 연산 그래서 부분을 요거 해결할 수 있다. 애들이 엄청 당황해서 요거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주 외고의 특징이 되겠고,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청주 외고는 보통 학생들이 수시로 대부분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어떤 대비가 거의 안 하잖아요. 학교도 거의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도 비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 비수능 유형이라는 것은 네. 그냥 외고 유형이다. 비수능형 이퀄 네. 외고 유형. 네. 근데 다른 학교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런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외고들도 네. 외고형 문제들을 때. 청주 외고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능 유형도 출제가 되지만 네. 외고 유형, 그러니까 비수능 유형으로도 출제가 되는 것이 네. 전국적인 어떤 외고 현상이죠.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수학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우리 이재호 원장님과 손프로 선생님의 출제 경향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